사랑의 가족에 도착한 제보 메시지. 대부분 의약품에 점자 표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점자 표기가 되어 있는 의약품들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연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없는 점자 표기 의약품들. 시각장애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의약품 점자 표기의 실태를 끝까지 간다 해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아, 예. 혹시 사랑의 가족이 제보해 주신 맛이에요? 아, 네, 제가 제보했습니다. 혼자 자취 생활을 하는 김남희 씨. 선천성 백내장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된 남희 씨는 인공 눈물이나 안약, 안연고뿐만 아니라 각종 연고들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약을 사용할 때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피부 질환, 상처, 또 구내염 이런 게 자주 생기는데 그런데 이 연고들이 너무 비슷비슷하게 생겨갖고 몸에 발라야 할 연고를 입안에 발라서 본의 아니게 먹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게 개선이 돼서 우리도 좀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저희가 많이 쓰는 점안액인데요. 그 어떤 점자 표기도 없어요. 요거는 무점약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병만 만졌을 때는 구분이 안 가요. 병의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안약과 무좀약. 식약처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2년간 안약과 무좀약을 혼동해 사고가 났던 경우는 무려 41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많이 먹는 눈 영양제인데 점자가 있기는 한데요. 너무 옅어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관한 약에는 저희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표기도 없는 이런 약품은 우리가 썼을 때는 이게 과연 안전한 약인가? 항상 쓸 때마다 불안하고 속상하고 뭐 그렇죠.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전맹 시각장애인 양남규 씨는 점자 표기 없는 약을 구분하기 힘들어 나름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먹을 약들을 순서대로 미리 약통 안에 분류해 담아둔다고 하는데요. 없네. 약이 근데 어디 갔나? 이 약은 뭐 어떤 약들이에요? 뭐 영양제 있고 감기약도 있고 요즘에 또 피부 질환에 사용되는 약을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약은 하루 3번, 어떤 약은 하루 1번 복용, 또 어떤 약은 식전, 어떤 약은 식후 복용. 약마다 복용 횟수와 시기가 달라 용기 표면에 나름의 표기를 해두었지만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순서를 깜빡 잊은 날은 식후에 먹어야 할 약을 식전 빈속에 복용해 복통을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점자가 찍혀져 있는 거는 차례대로 이걸 꺼내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헷갈려서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약간 불편할 정도? 뭐 그 정도만 있었는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자 표시가 돼 있는 그런 방안이 분명하게 마련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판되는 약 중에 점자가 표기된 약은 얼마나 되는지 제보자와 함께 근처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그 약품에 점자 찍혀 있는 거 10,000가지가 넘는 이 약국안 제품 중 점자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은 몇 가지나 될까요? 점자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은 단 15개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5개 제품에 표시된 점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제보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이름만 적혀 있나요? 아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점자가 이게 분명하지. 점령하지가 않으니까.
눈으로 볼 때는 점자 표시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확인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시. 예, 모르겠어요. 15개 의약품에 표기된 점자를 모두 확인한 결과 12개의 약품 점자는 이해가 불가능했으며 시각장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읽을 수 있는 점자는 단 3개뿐이었습니다. 무려 80%의 제품들이 시각장애인들은 읽을 수 없는 엉터리 점자 표기를 해놨습니다. 가독성이 없는 것들은 느낌이 이게 뭔가가 널려져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점자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뭘 깔아놨구나, 이 이미지인가? 뭐 이런 느낌 정도의 느낌이 올 정도였었어요. 장애 있는 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생각과 나름 기업에서 노력을 하려고 한 것 같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들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당 제약업체와 협회의 해명입니다. 그 문의 주신 부분은 관련 회사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왜 오류가 났는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점자가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저희는 이렇게 찍다 보니까는 아마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이제 읽을 때 얼만큼 튀어나와야 되고 글자 간격이 좀 얼만큼 벌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건데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까는 제약사들도 많이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저희도 뭐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제약업체들이 엉터리 점자 표기 실태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권장 사항으로 의약품 점자 표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식약처에서 발표한 의약품 점자 표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점 간격, 글자 간 거리, 점의 높이까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약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점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점자 표기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점자 표기가 되어 있다고 등록된 의약품은 총 125개. 125개 중에 11개 품목은 아예 단종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7개 정도는 점자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결국 107개 제품의 점자 표기를 확인했는데요. 대부분 점의 높이가 너무 낮거나 점 간격이 좁아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자 표기 규격을 준수한 제품은 107개 중 고작 11개, 10%가 되지 않았고 70여 개, 약 65%의 제품은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들은 한 종류 빼고는 가독이 거의 힘들었어요. 그나마 고무적인 건 전문 의약품들이 점자 표기는 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제품명이 영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품명의 점자 표기가 영어로 되어 있어 영어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요. 또 이들 제품엔 약품 이름만 점자 표시를 해놓아 영어를 알아 이름을 확인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은 효능이나 복용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럽연합은 지난 2004년 의약품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했고 성분의 함량이 2가지 이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그 함량까지 점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점자 표시 의무는 없지만 의약품 관련 산업협회와 단체들이 협력해 2009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의약품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을 자체 제정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해외에서는
의약품 점자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거고요. 점자 표기 기준도 엄격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오탈자나 가두수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내에서 유럽에 점자 기계를 수출하고 있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세계 2위 의약품 점자 기계 생산업체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14년째 유럽 각 국가에 점자 기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점자 기계는 음각과 양각 두 가지 점자 동판을 이용해 종이의 위아래를 동시에 눌러주는 방식으로 점자를 표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보호하면서도 점은 높고 분명하게 표현된다고 하는데요. 저 드럼을 통과한 제품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종이에 그 점자가 각인이 됩니다. 유럽은 점자 표준 규격의 하나인 마버그 규정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점자 표기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지정된 점자 규격에 맞지 않으면 의약품 판매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점자 표기는 필수라고 하는데요. 기계로 찍어낸 점자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 결과 점 간격과 글자 간격, 줄 간격뿐만 아니라 솟아오른 점의 높이까지도 모두 정확하게 규정에 맞춰 표기돼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점자 표기를 위한 수차례의 검수 과정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품이 생산하게 되면은 QC에서 확인을 하고 뭐 점자 높이라든가 자간 간격이라든가 그런 걸 다 검사한 다음에 발주처에 다시 한번 확인이 들어가고 그쪽에서 오케이 사인 나야지만이 양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라든가 뭐 규격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전혀 안 생깁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지닌 점자 기계 업체가 국내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 제약사에서는 이런 방식을 활용하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마 제품의 원가에 평균적으로 한 10원 정도 점자 인쇄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결국은 이제 법제화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류투성이 점자 표기 의약품 실태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법도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협의체 운영도 해서 전체에 필요한 의약품 범위나 이런 것들을 정하려고 좀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의무화가 됐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여기 외부의 표시나 이런 것들도 다 관리가 되는 거죠.